카르타고 용병 전쟁이 끝나던 기원전 238년 사르데냐 섬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데냐는 지중해 서부의 큰 섬으로 고대부터 카르타고의 중요한 세력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카르타고 총독을 살해하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원조를 요청했고 로마는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속히 개입했습니다. 사실상 카르타고의 혼란을 이용해 로마는 사르데냐를 강제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가까운 코르시카 섬도 로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카르타고는 격렬히 반발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용병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어쩔 수 없이 두 섬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를 합쳐 하나의 속주로 편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는 추가로 1200탈렌트의 배상금까지 요구해 관철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르타고에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시칠리아 성실은 패전의 결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가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하밀카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에서도 로마와 계속 맞서 싸울 수 있었는데 본국 지도자들의 항복으로 너무 쉽게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마저 부당하게 빼앗기면서 그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의 아들 한니발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한니발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처럼 로마에 대한 모태의 복수심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오늘날 사르데냐는 이탈리아에 속하며 코르시카는 프랑스에 속합니다. 훗날 유럽의 영웅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에서 태어납니다. 용병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기원전 237년 하밀카르는 스페인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카르타고가 로마에 빼앗긴 부와 영토를 대신할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할 목적이었습니다. 카르타고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정적들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정치적 갈등을 돌파하고 원정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로마에 대한 복수전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 한니발은 약 9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밀카르는 아들을 제단으로 데려가 장차 성인이 되면 로마인을 영원한 원수로 여기고 싸우겠다고 신앙해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니발은 어린 시절부터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밀카르는 약 8년 동안 스페인에서 카르타고의 세력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며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했으나 기원전 229년경 스페인 동부의 헬리케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사위 하스드루발이 지휘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약 18세였던 아들 한니발은 아직 나이가 어려 지휘권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밀카르의 뒤를 이은 하스드루발은 정복 전쟁보다는 외교와 동맹을 중시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스드루발은 지역 군주들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부족의 지지를 확보했고 새로운 수도 카르타고 노바를 건설하여 기반을 다졌습니다. 카르타고 노바는 신카르타고라는 뜻으로 오늘날 스페인의 도시 카르타헤나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221년 하스드루발은 원한을 품은 한 스페인 사람에게 암살당해 생을 마쳤습니다. 이리하여 그의 자리는 마침내 한니발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한니발의 나이는 25에서 26세로 장병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스드루발 생전인 기원전 226년 그는 로마와 에브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예상외로 빠르게 확장하는 카르타고 세력에 대해 불안했던 로마가 조약을 체결하여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카르타고는 에브로 강남쪽을, 로마는 북쪽을 세력권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사군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군툼은 에브로 강남 쪽에 있었습니다.
조약상으로는 카르타고의 영향권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사군팀과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우호 관계가 에브로 조약 이전인지 이후인지 애매합니다. 아무튼 카르타고로서는 사군툼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로마의 손길이 닿는 도시가 되었으니 이걸 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도시를 한니발이 공격하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로마가 전쟁을 유도했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사군툼은 로마의 신뢰를 등에 업고 카르타고와 친밀한 이웃 부족들을 공격했으며 도시 내에 친 카르타고 세력 인물들을 제거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로마가 은근히 전쟁을 부추겼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카르타고는 스페인을 거점으로 급격히 재부상하고 있어서 로마가 이를 사전에 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전쟁의 근본 원인은 장기적인 긴장과 갈등 구조에 있었다. 결국 팽창하는 로마와 제도약을 꾀하던 카르타고는 어떤 시기든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니발은 사군툼의 공격을 받는 동맹 부족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휘권을 이어받은 다음 해인 기원전 220년 한니발은 먼저 에브로 강남 쪽에서 카르타고에 반대하던 올카데스 부족과 그 주변 정착지를 성공적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는 그의 겨울을 카르타고 노바에서 보내고 이듬해에도 카르타고의 적대적인 부족들에 대한 정복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에브로 강남 쪽은 사군툼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카르타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군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니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즉시 로마에 구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로마는 사절단을 카르타고에 파견했습니다. 로마는 에브로 조약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군툼이 에브로 강남 쪽에 있더라도 로마와 동맹을 맺은 이상 이를 공격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에브로 조약은 단지 양측의 세력 경계만 정했을 뿐 사군툼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사군툼은 카르타고의 영향권에 속하며 오히려 로마가 사군툼과 동맹을 맺은 것이 조약 위반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과 직접談판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2차 일리리아 전쟁에 이미 병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사군툼에 즉각적인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으며 전쟁의 명분을 쌓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니발은 로마의 이러한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군툼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사절단은 한니발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니발의 부하들이 사절단에게 여러 부족이 봉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이때 한니발은 이미 사군툼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사군툼은 강력한 요새 도시여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니발의 공격을 무려 8개월이나 막아내다가 함락되었습니다. 이는 사군툼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이기도 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한니발이 로마의 대응을 떠보려고 일부러 공격 속도를 늦췄다고 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공방전이 장기화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마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 등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토론을 거쳐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권력의 균형 유지라는 장점은 있었으나 신속함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군툼의 구원 요청 소식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원로원은 토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토론 끝에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되더라도 민회를 소집하여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더구나 사절단이 로마에서 카르타고와 스페인에 오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8개월이라는 사군툼 공방전 동안 로마는 복잡하고 더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군툼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약 1000km나 떨어진 로마의 운명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겁니다. 마침내 사군툼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군툼의 함락은 모두에게 전쟁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곧 전쟁 준비에 착수하여 두 집정관을 각각 스페인 전선과 아프리카 전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외교 절차로 카르타고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최종 사절단은 카르타고가 사군툼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니발과 그의 장교들을 로마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다른 말로 한니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